맞춰지. 그리고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30분 정도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대로 챙겨 먹어야 살 빠진다. 부제가 이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살은 왜 찔까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어서요. 1번, 2번. 2번. 영양 부족이라. 2번? 많이 먹어서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어. 1번? 1번에 1번. 지금 의견이 둘로 갈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보고서 그러면은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가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태워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히 가동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로 이루어진 각종 효소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다. 만약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가 부족해지면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이 줄고 에너지로 채 바뀌지 못한 열량은 그대로 몸에 축적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죠. 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아니라 이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제대로 대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음식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영양소라고 하고, 이 필수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화학 공장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대사 이상이나 기능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일단 식사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자기가 섭취를 해야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 그럴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대표적인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 그리고 미네랄 중에는 어떤 그 마그네슘과 아연, 그리고 철분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 상대적으로 비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그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비타민과 같은 이런 물질들을 합성하는 게 적기 때문에 꼭 이런 것을 같이 섭취해줘야지만 우리가 효과적인 체중 감량과 어떤 요요가 없는 그런 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절한 영양 균형을 통해 에너지 대사가 잘 이루어지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일이다. 특히 에너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요즘 생산되는 채소나 과일의 경우 옛날에 생산되던 것들에 비해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 농림부 분석에 의하면 토마토의 경우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비타민 A와 칼슘 함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시금치의 경우에도 비타민 C 등의 함유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비타민 미네랄들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가공, 인스턴트, 정제 이런 식품들을 주로 섭취하게 되니까 이런 필수 영양소들이 많이 결핍된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과 채소도 우리 선조들이 섭취했던 그런 과일과 채소에 비해서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많게는 50% 이하로 함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실제로 바쁜 현대인들이 그렇게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얻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이 영상에 답이 나왔죠? 네. 살은 왜 찔까요? 정답은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영양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양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7대 영양소라고 있는데 이 각각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이 차트를 넣었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얘네들은 우리의 그 에너지원이에요. 그 연료 그 역할을 하는 에너지 자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4개 물,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이것들은 이 땔감들, 이 연료들이 제대로 타서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일 수 있게 작용을 해주는 그런 필수 영양소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식물 영양소라고 해가지고 그 색소들 있잖아요. 그 빨간색, 노란색, 뭐 초록색, 파란색은 없나?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더 먹어줘야 되는 그 영양소를 이렇게 나타낸 것들이고요. 이게 밸런스를 다 맞춰야지만 우리 몸에서 제대로 대사가 일어난다. 그럼 오늘은 이 중에서 이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서 좀 약간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양 부족이라고, 영양 실조라고 하면은 단순히 요거 뭐 밥을 못 먹었거나 빵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건강식품을 반드시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른들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밥만 잘 챙겨 먹으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은 세상이 바뀐 거를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은 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흔히 먹던 가정식 그거래요. 보시면은 반찬 딱 보이시죠? 이케아 단백질 여기 젓갈인가? 이거 하나 있고, 나머지 장에다가 그냥 다 채소예요. 그러니까 이미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는 넘치도록 많은 상태예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이 땔감, 이 연료만 우리는 막 먹어주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옛날에 고봉으로 먹었죠. 왜 그러냐면 고기 반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야채들은 칼로리가 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파서 나머지 이 밥만 그냥 배 터지게 먹어보면 좋겠다. 예, 이렇게 살던 어른들이 저희한테 그런 자꾸 잘못된 그 교육 방식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이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뭐 음식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영양소 자체가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뭐 심지어 심한 거는 막 절반 이하, 뭐 3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것도 있는데, 그래서 과거 시금치 한 단으로 우리가 뭐 칼슘이나 비타민 이런 거를 섭취했다면은 지금 20단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나요? 못 먹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음식 자체에 이런 이제 아까 보여드린 7대 영양소, 이것들이 밸런스가 안 맞은 상태예요. 뭐 연료만 과다인 상태로 우리가 뭐 빵 같은 거, 이 정제된 곡류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그게 우리 몸에서 제대로 대사가 안 이루어지고 남는 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까 의사 선생님이 몸에 여기 쌓아서 저장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 옛날부터 원시 시대부터 그게 몸에 유전자에 각인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는 쭉 비상시를 위해서 몸에다가 군데군데다 저장해 놓는다. 그 지방의 형태로. 그렇죠? 그리고 그 항산화 물질, 그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그 색소, 뭐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나 아니면은 뭐 포도에 있는 약간 보라색 색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꾸준히 먹어줘야 되는데 그건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 섭취량이 적어져요. 몸 자체가 이미 사람들은 옛날보다 덩치는 커졌는데 몸이 굉장히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영양 밸런스, 그거랑 항산화, 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을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는 음식으로 섭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식품으로 이걸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저 같아도 지금 하루에 집에서 밥을 해먹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일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아까 어제도 햄버거를 제가 먹었는데 그런 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저희도 의도치 않게 합성 첨가물이라는 거를 많이 먹게 돼요. 이 합성 첨가물은 뭐 조미료도 있는데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액상과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액상과당이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GMO 옥수수로 만들어요. 물론 그냥 옥수수로 만들어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왜 옥수수 그걸 많이 쓰냐면은 일반 설탕보다 가격이 훨씬 싼데 당도는 거의 4배에서 5배. 이게 엄청나게 당도가 높대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들도 자영업자다 보니 아무튼 단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이걸 써요. 액상과당을. 그리고 또 문제가 음료수에도 들어있고 술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소주 뒤에 보시면은 액상과당 다 들어요. 소주, 맥주.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은 술 자체의 칼로리도 문제지만 폭식을 하게 만들어요. 그 액상과당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렙틴 분비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고깃집 가면은 가끔 우리 먹다가 서비스로 뭐 주죠? 주인 아저씨가? 사이다를 주죠. 그게 그 원리 이유가 있대요. 고마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먹으면 더 먹으라고. 굉장히 이 계산된 마케팅 그거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 놀랬습니다. 저는 항상 안 먹고 그냥 가져가요. 그래서 그 싱크대 청소하는 데 사이다가 부어놓으면 탄산 찌꺼기 다 찢겨 나가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거는 드시는 게 아니라 청소용으로 쓰는 거예요. 맞죠? 오늘부터 사이다는 뭐다? 청소용.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락스 대용. 예.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작용하는 순서가 있어요. 아무래도 한 번에 다 작용하기에는 에너지가 이 자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해독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감염되거나 외부로부터 무슨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배출하는데 제일 먼저 에너지를 다 갖다 쓴대요. 그러니까 해독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합성 첨가물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얘를 내보내기 위해서 온갖 영양이랑 비타민, 미네랄을 다 갖다 쓴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기타로 먹은 그런 칼로리 문제들은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대사보다 배출이 먼저니까. 그러니까 살이 막 찌는 거예요. 사람 몸 이거는 뭐 별도의 그건데 우리 몸도 도마뱀처럼 팔 잘린 거 재생되는 거 아세요? 진짜 돼요. 맞아요. 네. 손가락에 어떤 분 잘렸는데 거기다가 대신 감염을 포기했어요. 그분. 그리고 거기다가 막 재생되는 물질을 발랐더니 손가락이 자랐어요. 손톱도 나고. 근데 우리 몸은 뭐가 잘리고 노출이 되면은 감염이 먼저기 때문에 거기 피막을 씌워버려요. 거기 막 딱딱쟁이를 져버리면은 거기서부터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되게 신기하게 순서가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만 움직여도 이 비만 같은 거 금방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건강식품을 먹어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먹는 그 티알라인티 제품, 그 컨트롤 핏에는 이게 어느 정도 다 밸런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쉐이크도 그렇고. 비타민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비타민은 에너지를 내는 그런 물질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필수 영양소라고 불리는 이유가 우리가 섭취한 요 에너지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요 비타민, 미네랄 요거예요. 근데 비타민도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됩니다. 음식으로. 근데 합성이 되는 거 하나 있긴 있어요. 비타민 D. 이건 햇빛을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하는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비타민 D도 반드시 챙겨 드셔줘야 돼요. 그 비타민 D 때문에 그 칼슘을 흡수하는 걸 돕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단독으로는 기능을 못하고 얘도 미네랄이랑 같이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무조건 멀티 비타민, 미네랄을 세트로 우리 먹어줘야 돼요. 얘가 팀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효소를 가동시키는 역할을 해서 우리 몸에서 직접 필요한 포도당 형태로 분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미토콘드리아에 아까 전에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비타민도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용성이랑 지용성이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몸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먹어줘야 돼요. 매일매일. 그게 비타민 B랑 C군. 우리가 아침에 소면을 보면 노란색 나오죠. 그게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수용성 비타민 때문에. 얘네들을 매일 먹는데 이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네들은 몸에 축적을 해놨다가 필요하면 꺼내 쓰는 애들인데 축적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비타민 이런 것들. 그래서 무조건 함량이 높다고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저희 파마넥스 제품 같은 경우는 딱 적정량만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리고 과유불급입니다. 그러면 합성 비타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비타민을 구할 수 있는 게 거의 막 수만 가지가 있어요. 가격도 막 천차만별인데 어떤 분들은 자기는 멀티비타민을 챙겨 먹는다고 지인들 막 얘기해가지고 이거 자기는 얼마짜리 먹는데요. 저희가 저희 거 제품 중에 뭐 라이프팩이나 이수스펜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은 야 그거 뭐 이렇게 비싸냐고 자기는 3만 원짜리 먹는데 다 된대요. 근데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게 3만 원으로 그게 가능하냐 월 이게 생산 단가도 안 나오겠다. 그분들은 다 합성 비타민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센트리움 그 대표적인 그 제품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들은 천연에서 얻은 게 아니라 다 석유, 화학계로 그냥 구조만 흉내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을 속여가지고 어느 정도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 역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쓰고 나서 그 남은 찌꺼기들이 우리 몸에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자마라고 그게 의학 저널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잡지인데 여기에서도 실제로 조사한 결과예요. 이걸 잘못 먹었더니 암이 생겼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이거 비타민을 챙겨 먹는 건데 이것 때문에 암이 생기면 차라리 안 먹는 맛 못하죠. 그래서 아예 먹을 거면은 무조건 천연 비타민을 먹어라. 건강은 가격이랑 타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합성 잘못 먹으면은 결석도 생긴대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합성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미네랄은 말 그대로 금속 원소예요. 얘들은 많이 먹으면은 물론 어떻게 보면 중금속이거든요. 이것들도. 근데 조금만 먹으면 우리 몸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비타민처럼 우리 몸의 어떤 기능을 좌우하는데 무조건 필요한 성분들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가지고 무조건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단독으로 먹으면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비타민이랑 같이 먹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칼슘 같은 경우도 그냥 칼슘만 생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 비타민 D랑 같이 드셔줘야지 우리 몸에 뼈에 저장을 한다던가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미네랄도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면 다량, 그러니까 아주 양이 많이 필요한 미네랄이랑 조금 필요한 미네랄이랑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어떤 그 신경이나 운동을 조종하는 미네랄. 우리 보시면 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음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따로 섭취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 거죠. 나트륨은. 그 다음에 요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로 뭐 크롬, 철, 요오드, 구리망가 이런 거는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주로 섭취하는 그런 미네랄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칼슘이에요. 칼슘은 단순히 그냥 뼈에 구성하는 재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몸의 신경이랑 호르몬 분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조종을 해요. 그래서 특히 뭐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이 칼슘이랑 마그네슘 요거를 먹으면은 잠이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두시면은 아주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양 밸런스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다들 맞벌이 하잖아요. 혼자 외벌이해서 힘들잖아요. 여기서 맞벌이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없네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려면은 좀 알고서 제대로 챙겨 먹어야 된다 이거죠. 뭐 나야 우리 뭐 부부야 맞벌이 하면서 대충 밖에서 그냥 뭐라도 챙겨 먹는데 애들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맨날 집에 있으면 뭐 통조림 먹거나 뭐 햄버거 먹거나 뭐 그러겠죠. 아니 분식집 가서 떡볶이 먹거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합성 첨가물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에 발육이랑 문제가 되고 어린 아이지만 막 소아 비만이 생기고 성인병이 생기는 거예요. 애기들이 이런 거 잘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애기들도 내가 직접 케어를 못하면은 이런 건강식품을 많이 먹여야 돼요. 우리 뭐 점검을즈라던가 그런 아이용 건강식품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무조건 잘 먹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필수 영양소라는 아이들은 이게 조금만 부족해도 가장 낮은 단계에 맞춰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오늘 비타민 A만 왕창 먹고 아니면 칼슘만 왕창 먹었어. 다른 거는 거의 철분이랑 이런 거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면은 아주 조금 먹은 그 영양소에 맞춰서 일을 해요. 왜? 다 같이
팀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모든 비타민 미네랄들이 한쪽만 부족하면은 거기 부족한 거에 맞춰서 일을 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왜 꼭 멀티비타민이랑 그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식이섬유에 대해서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아까 그 7대 영양소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예요. 우리 몸에서 실제 에너지 원으로 쓰이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희가 지금 그 TR라이트 제품에 같이 들어가 있는 다이어트 워터가 요 제품이에요. 식이섬유 제품인데 예. 식이섬유가 뭐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는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소나 뭐 그런 동물들, 초식동물들은 이것들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요. 근데 우리는 분해가 되지 않는데 이걸 왜 먹냐? 이런 역할 때문에 그래요. 식이섬유는 뭐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있다고 합니다. 수용성이랑 그리고 아예 녹지 않는 거. 녹는 것도 있긴 있대요.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요런 제품, 요거는 우리 그 다이어트 워터에 다 들어가 있는 뒤에 성분을 보시면은 요 폴리덱스트로, 뭐 셀룰로스 덱스틴, 뭐 밀전분율의 난소화성 말투덱스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노폐물을 흡착해가지고 다 배변으로 배출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먹으면은 뭐 지방 그 파이버넷 시럽 혹시 그런 거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같이 기름기 있는 거나 그런 거 많이 먹으면은 미리 얘네들이랑 같이 먹어주면은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엉겨붙어요. 그리고 분자가 커지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고 우리 그냥 몸으로 대변으로 다 배출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배출되는 게 요 여분에 남는 당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기름기 이런 것들을 다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쌓이는 거를 방지해요. 우리 몸은 신기하게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라 세상에 이런 게 가끔 보면은 음식 계속 막 쓰레기 주워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못 버리고 그런 분들처럼 계속 끊임없이 저장을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 유전자에 그게 저장이 돼 있대요. 각인이 돼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는 바로바로 배출할 수 있게 이걸 같이 무조건 식사하실 때 그 식전에나 아니면 식사를 많이 하셨을 때 드셔주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얘네들이 물을 흡수해가지고 덩어리가 커지니까 포만감을 줘요. 그래서 식전에 드셔주시면은 우리가 과식을 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배변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우리는 에너지로 쓰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 살고 있는 유산균이라는 녀석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있잖아요. 락토바실러스균이나 그런 애들이 이거를 음식으로 먹고 자라요. 막 증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반드시 주기적으로 먹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식품에도 들어있지만 그 야채 뭐 쌈이나 이런 채소 이런 거 많이 드셔주시면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채식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죠. 그럼 식물 영양소는 7대 영양소는 아니지만 우리 면역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런 색소 효소들 있잖아요. 이게 뭐 녹차라든지 이런 각종 뭐 딸기나 이런 베리, 당근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뭐 비타민, 미네랄들과 같이 협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의 그 대사나 이런 면역력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항산화, 해독, 항암, 면역력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챙겨 드셔주면은 굉장히 우리 몸에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얘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니까 주변 환경에 어떻게 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누가 병충해가 오면 막 가지를 후리쳐가지고 막 쫓아낸다든가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들이 뭐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자외선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외선을 계속 받다 보면은 이 식물들은 그 광합성 자체도 하고 활성산소라는 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색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 몸에서 생기는 독가스, 그 활성산소를 다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식물 영양소가. 그래서 이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우선 젊어요. 동안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어지고 싶으시면은 이걸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항산화가. 그래서 뭐 라이프팩도 있고 유소스펜도 있고 굉장히 많죠. 거기 들어있는 게.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거 앞에서 말씀드린 걸 총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이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말한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당으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때 비타민, 미네랄이 쓰이고요. 그 당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서 이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때도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찌꺼기, 에너지를 만들기만 하면 좋은데, 우리가 자동차로나 운전을 할 때 엔진에서 에너지만, 그 동력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배기가스 이런 것도 많이 만들잖아요. 매연이나 끓음이나 그런 것들을 잡아먹는 거, 이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 물질. 그 다음에 이런 추가로 또 다른 분자 찌꺼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를 잡아먹는 게 말씀 안 드렸죠. 에이즈락이에요. 에이즈락 무슨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TR라인T에 보면은 에이즈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까지 청소하는. 아주 완벽한 제품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쉐이크를 왜 챙겨 드셔야 되는지 알겠죠? 네. 단순히 이게 식사 대용으로 그냥 영양을 과다 섭취하지 않기 위해서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번 주에는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서 강의를 했잖아요. 네. 우리 체중의 1.5에서 2배 정도는 무조건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운동을 하는 분이든 안 하는 분이든 무조건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많이 부족을 해요. 우리가 뭐 스테이크를 매일매일 뭐 하나씩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쉐이크를 드셔줘야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미네랄이 우리가 그냥 밥을 많이 먹었다고 나는 이번 끼는 쉐이크 그냥 건너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먹은 게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걔네가 부족하면은 그 남은 먹은 것들을 다 몸에 저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 효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밥을 먹든 안 먹든 쉐이크는 무조건 드셔주셔야 돼요. 웬만하면 식전에 드셔주는 게 좋죠. 그래야지 포만감 때문에 내가 밥을 좀 더 적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 밥을 많이 드셨다고 해도 이거 쉐이크를 같이 드셔주셔야 돼요. 왜? 비타민, 미네랄 때문에 먹는 거지, 얘를 우리 뭐 칼로리를 더 추가하려고 먹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드셔야 되는지 알겠죠? 네. 네, 이거 무조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밥을 내가 고기를 많이 먹든 밥을 많이 먹든, 왜? 요것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요거 얘네들 때문에. 뭐 탄수화물 뭐 이런 거 얘네들 그냥 영양소 빼고라도 단백질 여기 뭐 있죠, 잔뜩 있잖아요. 나트륨, 비타민, 뭐 비군 있고, 뭐 우리 몸 필요한 거, 엽산, 아연, 철분 이런 거는 음식으로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챙겨 드셔야 되는. 그러니까 쉐이크는 약간 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의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포만감을 주는 영양제. 그러면은 왜 챙겨 드셔야 되는지 이제 확실히 납득이 되실 거예요. 드실 거죠? 네. 네. 다 먹어도 돼요? 아, 더 드시면 좋죠. 부주치. 다 드시면 좋은데 밥도 먹고. 부작용은 돈이 들어가요. 밥도 먹고 같이 먹고. 같이 드셔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TR라인T 자체가 그냥 먹으면서 살 빠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양 밸런스만 맞춰줘도 사람은 살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불균형하니까 우리가 뭐 밥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막 에너지로 쓰다가 더 이상 그걸 분해할 비타민, 미네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 몸에 그냥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 먹어주면은 계속 태우는 거죠. 우리 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쉐이크는 또 하나의 영양제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